럭셔리 앤 프리시전의 플래그십 DAP E7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동을 하면서 필터를 변경하려니까 꺼지네요. 앰프는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헤드폰은 무려 300만원이나 오르는 기이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X9000을 구매하신다면 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후지야 에빅에서 주최하는 헤드폰 페스티벌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현장에서 직접 녹음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마이크 세팅을 좀 잘못해서 주변 노이즈가 너무 많이 같이 녹음되는 바람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폰 페스티벌 봄 2023은 마지막으로 나카노에 있는 선플라자 호텔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카메라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이 짐벌에 카메라를 올려놨는데 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여기 나카노 선플라자 호텔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헤드폰 페스티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행사부터는 스테이션 컨퍼런스 도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구글맵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행사가 원래는 2일로 예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변경되어서 토요일 하루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거 촬영의 문제가 아니라 앉아서 들어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스에서 예약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전체 부스를 둘러보면서 파악하느라 예약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청험하지 못한 부스가 매우 많았습니다. 먼저 13층 전시장에 들어가 보니 오디오 테크니카 부스가 상당히 넓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오테 제품을 개발을 했었기에 상당히 반가운 브랜드입니다. 특이한 건 골전도도 만들었더라고요. 오테가 골전도 제품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ATH SQ1 TW2입니다. 사각형 디자인이라 SQ를 붙인 듯해요. 주로 여성을 타겟으로 만든 디자인이라 컬러가 다양한데 ANC 기능도 없고 코덱도 SBC만 지원하는 평범한 TWS였어요. AKG 개발자들이 만든 브랜드 오스트리안 오디오 부스입니다. RME를 함께 매칭해 놨더라고요. 일본은 아직 이 두 브랜드 수입사가 한 군데인가 봅니다. 한국은 다른 곳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RME 부스가 있었는데 헤드폰 페스티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딱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은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펜타콘은 4.3mm 밸런스 단자를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이어팁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코어르라고 읽는 건가요? 코어르. 이 날개는 아지락 크리스탈과 비슷한데 가운데 금속이 있죠. 황동에 니켈을 도금했다고 합니다. 황동을 사용해서 고음 사운드를 더욱 깔끔하게 만들려는 목적인 듯한데 이거 왜 니켈을 도금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 애플 홈페이지를 보면 민감한 재질이 주의해야 할 재질로 니켈과 아크릴 산염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니켈을 코팅했다면 함유량이 꽤 많다는 건데 이 점은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스탁스 부스가 있습니다. 헤드폰이 아닌 이어 스피커, 이건 꼭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듣고 계신 분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탕주와 C 오디오를 수입하는 곳인데 반가운 디비누스 이어팁이 보이네요. 그 옆으로 C 오디오 링코와 탕주의 신제품이 보입니다. 프린세스 창리라고 하는데 장약 공주라고 하네요. 총알형 디자인으로 언더 이어로 나왔는데 디자인이 참 화려합니다. 실버에 골드에 블루 레드까지. 이어팁은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양이 완전히 픽스된 건 아니고 샘플이라고 들었습니다. 은색의 얇은 트위스트 케이블을 사용하고 원버튼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착용감도 괜찮고 역시나 기본적으로 플랫한 사운드에 상관은 안 해서 조금 아쉬웠던 초고음 쪽이 많이 보강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크닉스입니다. 최근에 리뷰에 올린 제품이죠. EHA AG60과 AG40 두 모델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64 오디오도 전시 중이었는데 기존에 판매 중인 모델과 한정판 포르테 블랑도 보이네요. 그런데 U4S는 안 보이더라고요. 바로 옆 캠프파이어 오디오입니다. 이 이어폰은 3,375달러, 한국 출시가 529만원인 트라이펙타입니다.
3개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삼각형으로 배치한 독특한 제품이죠. 그리고 솔라리스, 스텔라, 호라이즌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제품은 2674년인데 아직 한국 출시 전입니다. 그런데 예약제 시간을 놓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니도 복도에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역시 MDR, MV1을 메인으로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종된 줄 알았던 저스트 이어가 보이네요. 이전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마치오 토모히로도 있었습니다. 베이어 다이나믹도 부스 규모가 꽤 컸어요. 셀란토 2를 메인으로 전시하고 있었고 여기 일본도 DT1990 프로와 DT900 프로 X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포스텍스에도 신제품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덱 겸 헤드폰 앰프 AP-A3 마크 2입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투박하게 생겼어요. ESS 테크놀로지의 ES9016K2M 칩을 탑재했습니다. TH909를 매칭해서 살짝 들어봤는데요. 사운드는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 앰프의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날로그 회로도 손봤다고 하는데 괜찮았습니다. 다만 가격이 49,500엔으로 한국 돈 50만원 정도 하는데 중국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이거는 어떨지 걱정이 되네요. JVC 부스입니다. 역시 일본에서는 빅터라는 브랜드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캐노드도 있고 여기 있는 강아지가 리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JVC는 재팬 빅터 컴퍼니의 약자예요. 이 빅터라는 브랜드는 일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만 빅터를 사용하고 상표권 문제로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에 JVC라는 브랜드로 한국에는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에 얽힌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 헤드폰은 굉장히 특별할 건 없어 보이죠. HAWM90입니다. 이 하우징이 나무인데 아쿠아 팀버라고 하는 물속에 보관한 빈티지 나무를 깎아서 하우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도 우드 하우징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무려 350만원. 놀랍죠? 이거 꼭 들어보고 싶은 건데 이번에 전시를 하고 있어서 들어보게 됐습니다. 역시 좋긴 좋네요. 플랫에 가까운 사운드이긴 한데 밀폐형치고 극저음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고음의 강조가 좀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차리차리하게 보컬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헤드폰이었습니다. 어드밴스드에서는 1,500달러짜리 이어폰 터보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이어폰을 출시했죠. 이번에 어드밴스드가 개발한 스테디움 다이나믹 드라이버하고 2개의 BA를 탑재했는데요. 경기장에 있는 트랙 모양으로 만들어서 스테디움이라는 이름을 붙인 듯한데 스테디움은 규모가 큰 경기장인데 드라이버는 아주 작네요. 그런데 이 사운드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 가격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사운드였어요. 이번에는 액세서리 브랜드예요. 헤드 커버를 판매하는 미미마모입니다. 한국에도 출시를 했죠. 일본에서 꽤 높은 판매량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기존 커버는 귀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인데 이번에 내부가 뚫린 도넛형 커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빨리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의 액세서리 부스 데코니입니다. 전시용 패드가 있었는데 이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패드 변화 비교를 위해 베이어 다이나믹 DT770 프로를 베이스로 여러가지 데코니 패드를 부착해놨습니다. 이 헤드폰에서 패드는 음질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는데 패드 변화에 따른 주파수 특성도 공개하고 있어서 전시회 준비를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맨과 콜라보한 헤드폰 코발트를 볼 수 있었어요. 다이나믹이 탑재되어 생긴 것과 다르게 매우 가벼웠습니다. 럭셔리한 프리시전의 플래그십 DAP E7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메인 신제품이기도 하죠. AKM4497 덱을 탑재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전면에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있고 상단에는 볼륨과 2개의 헤드폰 단자가 있는데 3.5mm와 4.3mm를 지원합니다. 오른쪽에는 재생 조작 버튼이 있고요. 뒷면은 글라스로 마감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로고는 좀 촌스러워 보이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무런 버튼이 없습니다. 볼륨은 이렇게 이중으로 보여줍니다.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이 언어를 영어로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운드 이펙트는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다른 기능과 충돌되어 활성화가 안 되는 듯합니다. 게인이 조절되고 아래는 출력 모드가 있어요. 뭐가 다른 건지. 디지털 필터는 이렇게 6가지를 지원합니다. 근데 터치가 원활하진 않네요. 그리고 출력 위상을 180도로 변경하는 메뉴도 보여요.
이거는 엑사 같은 여기상 제품을 이 기능을 사용하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디지털 관련 메뉴가 있고 LNB 튠이 두 가지 있네요. 그리고 오디오 퍼포먼스에는 로우 디스퍼션, 하이 다이내믹, 하모닉 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본인 앨범 아트가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아래로 메뉴를 내려서 볼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앨범 아트는 안 보일까요? 역시 문제가 있을 땐 재부팅이죠. 그러니까 앨범 아트가 보이네요. E7은 오리올루스 트라일리 JP와 매칭해서 들어봤습니다. 한쪽에 EST 4개, BA가 8개 탑재된 모델이에요. 가격이 무려 6,600달러, 단순 환율 계산으로 870만원입니다. 이번에 들은 가장 비싼 이어폰이죠. 역시 소리는 아주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좀 더 오래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던 W4도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중국이 참 대단합니다. DAC 칩까지 자체 제작을 하다니. LP5108이라는 칩을 만들었는데 AKM의 4499와 ESS의 ES9038 프로의 장점을 담았다고 합니다. 전작인 W2 대비 출력을 1.7배 올렸는데 소비 전력은 0.5배, 즉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80만원에 육박하네요. 전반적인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어요. 알프스 볼륨 노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볼륨 노브를 돌릴 때 한 칸씩 딱딱 걸리는 느낌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동일해 보입니다. 누르면 버튼으로 작동하고 EQ, SDF, 필터가 있고 SPDIF, 디스플레이. 이거는 로타가 생겼네요. 그리고 HID 키, 또 UAC 메뉴는 처음 봅니다. 마지막 튠. 그런데 제가 작동을 하면서 필터를 변경하려니까 꺼지네요. 연결을 다시 하고 필터 변경을 또 해보는데 또 꺼집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라서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단자가 안 빠집니다. 이거 800만원짜리인데 이 부분은 해결이 잘 되어서 출시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스탁스로 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SR009S, 현지 가격 50만 6천원인데 한국 판매가 759만원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스그 색상의 멋진 이 제품이 SR-X9000입니다. 현재 스탁스의 플래그십 제품이죠. 이건 현지가가 69만 3천원인데 한국 판매가는 980만원입니다. 그 아래 매칭된 헤드폰 앰프는 SRM-T8000 66만원인데 한국 출시가가 786만원입니다. 앰프는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헤드폰은 무려 300만원이나 오르는 기이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X9000을 구매하신다면 일본에 가서 직접 구매하시면 여행 경비를 뽑고도 남습니다. 대신에 미리 주문하셔서 물량 확보를 해야죠. 이렇게 한 세트가 총 1766만원.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먼저 SR009S를 들어봤어요. 이날 굉장히 많은 제품을 들어서 상당히 피곤했는데 이걸 듣고 있으니까 귀가 정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다시 리셋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모든 제품이 다 의미가 없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다음은 SR9000도 들어봤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SR009S가 오징어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래서 009S를 먼저 들었죠. 이 고단했던 피로가 풀려가는 기분입니다. 이 시끄러운 전시장에 헤드폰과 저만 딱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꿈의 헤드폰이 되겠네요. 1,700만원입니다. 네, 오늘은 헤드폰 페스티벌 관람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본 현재 이어폰 헤드폰 브랜드를 보여드렸고요. 이 다음 편에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기기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엑스멤스가 조금 놀라웠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